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리어 코치 양희성입니다. 네,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업상 커리어 관련된 책들은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양심 교수님의 시그니처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아주 임팩트합니다. 자, 시그니처라는 정의부터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정의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적는 서명, 뭐 그런 의미고요.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라면 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대표적인 것, 뭐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시그니처 메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데 여기서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한 거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한 끗,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기다움 중에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책에 보면요, 앞단에 이제 프로틴 커리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전통적인 경력 관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쭉 올라가는 이제 사다리형 그런 경력이라면 이제 프로틴 커리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지금 정글짐이 나와 있죠. 뭐 그냥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좌우, 위아래,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경력이 쌓여지는, 그리고 직업도 이제 한 분야만 이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메인 잡이 있다 하더라도 사이드 잡이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트렌드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뭐 생산적인 딴짓,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렌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저 100% 동의합니다. 이런 프로틴 커리어 사실은 뭐 저부터도 오래전부터 사실은 뭐 한 가지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동의하는 부분인데, 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조직이 크든 작든 뭐 하다못해 뭐 어떤 대학원 공부하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좋아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에 대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 뭐 우리가 좁게도 볼 수 있고 좀 넓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그냥 잡입니다. 그냥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리어입니다. 자기가 어떤 뭐 좋아하는 분야의 어떤 그런 경력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 것들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커리어. 그래서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콜링입니다. 이제 이 콜링을 가지고 자기 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뭐 우리말로 이제 소명, 소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소명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라이언 더피 교수님의 이제 아마 교수님이 이제 저자 교수, 이양신 교수님이 아마 지인이신 것 같은데, 라이언 더피 교수가 소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 잠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차를 주차장에 그냥 세워두는 것이고,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뭐 좋은 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가치 기준이 우리가 하는 일과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뭐 이건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가치 기준, 뭐 그게 소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직업 가치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어떤 직업적인 흥미나 역량 쪽에 맞춰서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지금 직업 커리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그니처의 씨앗이 무엇이냐? 시그니처의 씨앗. 그래서 그 씨앗이 그 씨앗을 보려면 그 감정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각자의 그 개인적인 감정, 그 내면의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되는 내용이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아마 그 지도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지도 교수님의 그 연구실에 이런 뭐 문구가 있었답니다. Follow your heart. 내 마음을 따라라. 이런 문구를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처음이 아니죠. 뭐 사실은 유명한 우리 스티브 잡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도구마에 갇혀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 이너 보이스 관련된 얘기를 뭐 진작 했죠. 돌아가신 생전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 책에 소개된 건 아니지만, 그 예전에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센터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한테 이제 물어봤죠. 당신 직업이 뭐냐?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엔지니어가, 저는 미지의 세계에 인간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자기 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얘기가 좀 책에 언급이 돼서 제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빅퀘스천이라는 그런 뭐 타이틀로 좀 먼저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는 일을 찾아야 열정이 생기냐, 아니면 뭐든 몰입하면 열정이 솟을까. 뭐 이런 이제 빅퀘스천을 두고 제가 이제 적합 이론가, 그 다음에 뭐 개발 이론가의 관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나하고 이제 적성이 잘 맞는 일을 찾아서 일을 했을 때 열정이 생기느냐,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를 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 열정이 솟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소명이라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책의 관점이 사실은 이제 적합 이론가의 관점인가, 개발 이론가의 관점인가, 이게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시그니처라는 걸 얼핏 보면은 제목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적합 이론가 느낌이 먼저 납니다. 적합 이론가 관점에서 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먼저 나는데, 사실은 이 책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제 7가지 그 심리 자산이 소개가 돼 있지만, 뭐 이 7가지 심리 자산을 갖다가 뭐 측정하는 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신은 이런 심리 자산이 부족하니까 뭐 이걸 더 키우라든가, 이런, 아니면 당신한테는 이런 일이 더 적합하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일에 어떤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어떤 내면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하는 그런 관점에 조금 더 맞춰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심리 자산이 이제 계획된 우연입니다. 이 책의 그 심리 자산 중에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그 이론이 소개되어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왜냐하면 이제 평소 저는 이제 이 존 크롬볼츠가 쓴 이런 뭐 굴럭이라든가 우연, 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되돌아보더라도, 제가 이제 진로 상담이나 커리어 코칭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보면
뭐 계획된 우연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7가지를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자기 효능감. 예, 7가지 심리 자산 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망망대해에 이제 홀로 이제 뭐 조각배에 떠 있어요. 예, 정말 지금 뭐 이 그림에는 이제 뭐 옆에 가까운 뭐 육지도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망망대해에 그냥 조각배에 있다는 거죠. 왜, 그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 자기 능력에 대한 그 믿음,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는 거는 실제 능력이 정말 있고 없고,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네, 그거 무관하게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알버트 반두라라는 그 교수가 이제 주장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에 대한 얘기, 몰입을 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성취해 나가는 작은 성취감들을 맛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즈 노트,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칭찬 일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칭찬 노트 같은 거를 쓰는 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도 뭐 매일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칭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3개 정도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래서 지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카톡 단톡방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뭐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positive outcome expectation. 그러니까 이제 긍정 결과 기대죠. 이제 좋은 결과를 갖다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는 거. 이것도 이제 좋은 심리 자산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은 이제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걸로 끝이지 않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자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이제 글로써 뭔가 이렇게 목표를 갖다 적어 놓는다든가, 그래서 비전 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뭐 꼭 무슨 뭐 이렇게 명상가처럼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오늘 하루의 어떤 그런 것들,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상하고 뭐 새로운 하루를 갖다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액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워라벨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work-life balance잖아요. 그러니까 work, 일과 life, 삶. 이거의 어떤 밸런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워라밸을 이제 중시하는 이제 트렌드가 퍼져 있는데, 근데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라이프의 그 삶의 일부분인데, 그 워라밸을 중시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일을 좀 소홀히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뭐 CEO들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소개가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워라밸이라는 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보이지 않는 가치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치 기준의 첫 번째가 저는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냐 삶이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공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그 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에, 그래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취,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한 보상, 이거를 더 원하느냐, 아니면 내 시간을 더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자르듯이 딱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성취도 중요하고, 머니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워라밸을 더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이제 7가지 심리 자산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7가지 심리 자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적인 힘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심플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멘탈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심리적인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좀 내려주고, 내려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올려주고.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자존감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그 MBSR,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호흡 같은 거죠. 예, 호흡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예,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까 여기 소개되어 있는 대로 뭐 칭찬 노트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작은 일에 몰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코치였습니다.